홍명보 감독 박용우 선수 2026년 미국 월드컵의 꿈을 앗아갈 시한폭탄인가?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축구의 진실을 파헤치는 JTUB입니다. 2025년 9월 미국 원정 2연전이 벌어졌죠. 결과는 1승 1무였습니다. 미국을 2대 0으로 잡고 강호 멕시코와 2대 2로 비겼습니다. 숫자만 보면 박수받을 성적이죠. 월드컵 1년 앞두고 본선 개최국 상대로 패배가 없다는 거, 이거 기대해 볼만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저는 달콤한 사탕 발림 같은 칭찬 대신 한국 축구의 심장에 박힌 대못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멕시코전 종료 직전 다 잡은 승리를 놓쳤던 그 1분, 그 순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홍명보 감독과 박용우 선수가 존재하는 한 우리 대표팀이 결코 월드컵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실패의 예고편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안입니다. 왜 홍명보 감독은 실패한 리더인가? 자, 그럼 홍명보 감독의 문제점부터 아주 신랄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이번 2연전에서 홍 감독은 3백 전술을 고집했습니다. 김민재라는 월드클래스 수비수가 있으니 수비를 두텁게 해서 안정적으로 가겠다. 그의 의도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결과를 낳았죠? 수비 숫자는 늘었는데 수비 라인은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 바로 중원을 상대에게 통째로 내준 겁니다. 이건 마치 성벽은 높게 쌓아놓고 성벽 앞 넓은 들판을 적군에게 마음껏 뛰어놀라고 내어준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멕시코전 동점골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상대가 1분 가까이 우리 진영에서 자유롭게 공을 돌리는데 누구 하나 강하게 붙어주질 못합니다. 왜? 이미 라인이 너무 내려와 있어서 미드필더들이 압박하러 나갈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이건 선수들의 잘못 이전에 이런 수동적인 수비 시스템을 만든 감독의 명백한 전술적 실패입니다.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경기 운영 능력, 즉 게임 관리 능력의 부재입니다. 2대 1로 이기고 있는 후반 막판. 전 세계 어느 명장을 봐도 이 상황에선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 활동량 좋은 수비적인 선수를 넣어 중원을 강화하고 상대의 흐름을 끊는다. 둘째, 전방 압박을 지시해 아예 상대 진영에서 공을 돌리게 만들어 우리 골문에서 멀어지게 한다. 홍명보 감독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선수들의 투혼에 기대며 시간이 가기만을 바랐을 뿐입니다. 위기를 감지하고 즉각적인 처방을 내리는 야전사령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다 이긴 경기를 비기는 것, 이건 단지 승점 2점을 잃은 게 아닙니다. 팀 전체의 사기를 꺾고 우리는 승리를 지킬 줄 모르는 팀이라는 패배의식을 심는 최악의 결과입니다. 이런 감독을 믿고 월드컵에 갈 수 있겠습니까? 고액 연봉 주는 것도 너무 아깝고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사안입니다. 수비형 미드필드 박용우 선수 90% 패스 성공률의 치명적인 진실에 관한 분석입니다. 멕시코전 패스 성공률 90% 데이터만 보면 완벽한 미드필드죠. 그런데 여러분, 축구에서 패스는 어디로 주느냐가 성공하느냐 보다 100배는 더 중요합니다. 박용우 선수의 패스 90%는 전부 우리 수비수에게 주는 백패스나 아니면 옆으로 주는 횡패스였습니다. 자동차로 치면 시동은 걸려있고 엔진은 훌륭하게 돌아가는데 기어는 중립에 놓고 엑셀을 계속 밟고 있는 겁니다. 소리는 요란한데 차는 1cm도 앞으로 나가지 않는 겁니다. 현대 축구의 3선 미드필더는 공격의 시발점입니다. 상대의 압박을 뚫고 전방으로 찔러주는 단 한 번의 패스로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박용우 선수는 공격의 혀를 뚫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흐름을 막아버리는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 이강인 같은 월드클래스 공격수들이 있어도 뭐합니까? 총의를 배달해 줄 사람이 없는데. 그리고 또 3백 전술과의 부조화입니다. 이미 우리에겐 센터백이 3명이나 있는데 박용우 선수가 또 내려와서 수비수처럼 뛰면 중앙 미드필드는 누가 봅니까? 상대는 3명인데 우리는 한두 명으로 싸워야 하는 수적 열세를 스스로 만드는 셈입니다. 이건 팀을 돕는 플레이가 아니라 오히려
팀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팀킬 플레이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끝에서 시작된 아시안컵의 비극을요. 강한 압박이 들어올 때마다 불안함을 노출하는 건 여전합니다. 월드컵은 그보다 훨씬 더 강한 압박이 들어오는 무대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품에 안고 월드컵에 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박용우와 홍명보 감독은 앞으로도 이러한 심각한 페인을 안고 갈 것입니다. 상당한 아집과 고집을 소유한 홍 감독. 그의 전술은 대표팀의 능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어도 그래도 홍 감독의 사퇴만이 해결책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면 이후 박용우의 대표팀 발탁만은 막아야 할 것입니다.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이재성 같은 세계적인 능력을 보유한 선수를 두고도 월드컵에서 초라한 성격을 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맴도는 이유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25년 9월 우리는 1승 1무라는 결과 뒤에 감춰진 두 가지의 명백한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첫째, 홍명보 감독은 위기 상황을 타개할 전술적 유연성과 승부사적 기질이 부족합니다. 둘째, 박용우 선수는 대표팀의 공격 속도를 저해하며 더 이상 국제 경쟁력이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의 조합은 한국 축구 역사상 최고의 재능이라 불리는 골든 제너레이션을 가지고도 월드컵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손흥민의 마지막 월드컵이 될 수도 있는 2026년, 우리는 이 황금 같은 기회를 감독의 고집과 특정 선수의 한계 때문에 날려버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 변화를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눈앞의 무패라는 신기루에서 벗어나 냉정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의 분석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과감한 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함께 토론하고 함께 한국 축구의 미래를 걱정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 현실을 알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이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